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판정 신체 검사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제가 앞전에 2026년 변경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실 때 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상으로 서면 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신체 검사 통보를 하고 그럴 때 다시 보훈지청 가셔가지고 비대면 신체 검사 신청 이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위탁병원을 갖다 주게 되면 위탁병원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보훈부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9개월에서 한 1년, 1년 반 정도 걸리는 그 오랜 시간을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불과 신청해서부터 결과 나오는 데까지 약 3, 4개월 정도면 등급 판정이 나와버립니다. 신체 검사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주의하라고 하면서 2026년도에 변경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 꼭 아니면 모두가 다 국가보훈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을 뿐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진행 과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국가보훈 장애진단서가 없으면 그대로 똑같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렸더니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로 잘못된 내용이다 하고 지금 제게 댓글을 주셨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잘잘못 떠나서 정확하게 다른 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제병원에서의 신체 검사와 장애진단서 발급은 오히려 등급 판정에 불리합니다. 사제병원은 기준을 잘 모르기도 하고 책임 소지 때문에 판정이 보수적입니다. 행정 송사까지 생각한다면 보수적인 기록은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특히나 복합 상위처라면 반드시 등급 판정 직권을 가진 보훈병원에서 재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잘 모르시는 어른들 현혹되게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 생산하지 마세요 하고 제게 충고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마 전혀 한 번도 신체 검사를 안 받아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얘기만 들었던 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제병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이신 분들은 위탁병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또 위탁병원에서 신체 검사하고 장애진단서 발급은 해주질 않습니다. 해줘봐야 그 내용은 보훈부에서 전혀 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등급 판정에 불리하다고 하였는데 등급 판정을 이 사제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사제병원은 기준을 잘 모르기도 하고 책임 소지 때문에 판정이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주지도 않고 그 국가보훈 장애진단서가 말이 장애진단서지 거기에는 몇 급에 해당된다 그런 소리도 적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이분은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나 복합 상해차라면 반드시 등급 판정 직권을 가진 보험병원에서 재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등급 판정은 보험병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제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신 것 같은데, 등급 판정은 보험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보험병원에서 예를 들어 등급을 6급을 줬다 하더라도 보험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하면 7급으로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험부에서 등급 판정을 하는 최상위 기관은 보험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 전혀 이 내용은 또 잘못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자꾸 잘 모르는 어른들 현혹되게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 생산하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이 재판정 신체 검사와 관련된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불과 이틀 만에 약 10,000명 정도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얘기한 분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99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다 고맙다는 댓글을 달아줬지, 이렇게 쓸데없는 정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리다 보니 제 구독자분께서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는 분을 비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유공자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는 것이지 누굴 강요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올려 피해를 줄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해 주셨고, 다시 또 이 내용을 적었던 분이 등급 상향 신청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신검은 의심 없이 보험병원에서 받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고 또 댓글을 다니 저를 대변해 주시는 이제 이 구독자분께서 보험병원의 신검이 여러 문제가 있어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애진단서가 생겼고 이를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하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체 검사는 보험병원에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받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마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도 단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같습니다. 아니면 신체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등급에 올랐다든지 그런 분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체 검사를 보험병원에서 받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5%? 10%?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분들이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만족할 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왜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억울한 분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는데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고 정말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모든 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5%, 99% 이런 분들이 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할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병원에서 등급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보험심사위원회에서 또 제동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국가유공자고 또 재판정 신체검사를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받아가지고 신체검사,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이제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는 예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재판정 신체검사와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신체검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판정 신체검사는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재판정 신체검사입니다. 등급 기준 미달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고, 7급부터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재판정 신체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승급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 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담당 직원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에서 일반 참전유공자나 일반인으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락할 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 해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 1년 동안 과연 몇 명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고, 몇 명이 승급을 했고, 몇 명이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기준 미달되었는지 제가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재판정 신체검사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숫자가 적히질 않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 1년 동안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신 분이 2,981명입니다. 신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등급 판정이 난 최종적인 분들이 2,981명이었고, 그 중에서 승급을 하신 분들이 1,865명입니다. 승급. 많은 사람이 올라가죠. 이렇게 승급이 있으면 하락도 있습니다. 하락은 54명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54명이, 전체는 55명인데 재심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이거는 빼놓고 우선은 재판정 신체 검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54명이 하락을 했습니다. 54명이. 제가 지금 7년 동안 영상을 만들면서 아마 2025년도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30명, 40명 정도가 1년에 하락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54명이. 자, 이 54명에 내가 포함이 안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급에서 6급으로 떨어졌으면 그나마 국가유공자는 유지가 되는데, 7급이신 분들이 기준 미달로 떨어지거나 6급 이항에서 기준 미달로 떨어져 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자그만치 30명입니다. 이 30명은 이제 더 이상 국가유공자가 아닌 겁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보훈급여금도 지급이 되질 않고 모든 국가유공자 혜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6급에서 기준 미달로 되었다 그러면 이 유공자분이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국가유공자 혜택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혜택들이 많은데 그 혜택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2025년도에 30명이나 나왔습니다. 30명. 그래서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셔가지고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럴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2,981명이 신청을 해서 1,865명이 이렇게 1,865명이 승급을 했다고 하니 아마 재판정 신체 검사한 사람들이 주위에 몇 명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승급했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제가 승급을 했는데 나는 왜 승급을 못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한 경우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30명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54명 나머지 24명은 이제 어떻게 되냐? 6급에서 7급으로 하락이 하든지 5급에서 6급으로 내려오든지 그렇게 해서 하락하신 분들이 24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다 합해서 54명이 하락을 하였고 그 중에 30명이 기준 미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재판정 신체 검사는 좀 겁을 내야 됩니다. 겁을 먹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고 서류들 다 제출을 하고 나중에 신체 검사하러 보훈병원으로 갔을 때 신체 검사하는 당일날 조금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불안하다 하면 그냥 신체 검사 포기를 해버리십시오. 포기를 하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급할 일도 없고 하락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훈지청에서 얘기를 하죠. 왜 신체 검사를 안 받았냐? 그러면 둘러대야죠. 몸이 아파서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받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시게 되면 그 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54명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62명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변동 없이 그 등급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천만다행이죠. 물론 승급을 하면 더 좋겠지만 하락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다음에 다시 또 재판정 신체 검사할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재판정 신체 검사와 관련돼서 제가 정말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지 알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지 안 할지.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일반적인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보훈지청에 서류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서류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다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신체 검사 날짜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보훈병원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최종 등급 판정을 해서 보훈지청으로 내려오면 그게 유공자에게 통보되는 겁니다. 결과 통보. 제가 이걸 보여드릴 게 아니라 그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체검사 절차라고 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 등급 심사. 자, 신청인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보훈지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지청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심의 의뢰를 합니다. 어디에? 보훈심사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심의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신체검사를 의뢰를 하고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가 보훈병원에서 끝날 때 보훈병원에서 예를 들어 6급이다. 그리고 이 자료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여기.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 그대로 6급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대로 6급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아니다. 7급에 해당된다. 하면 이 최종 이 등급을 다시 보훈지청에 통보해서 보훈지청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6급이다. 그러면 6급으로 해서 보훈지청이 통보하고 보훈지청에서는 다시 신청인에게 6급에 해당된다 하고 통보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이 기존 방법을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 이제 새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 생략 가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앞전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재판정 신체검사 영상을 다시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존 방법과 국가보훈장애진단서의 차이점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할 필요 없고 보통 3, 4개월이면 등급 판정이 납니다. 그런데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보통 9개월에서 18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진행하는 이 재판정 신체검사 예전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정 신체검사는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승급도 있지만 하락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재판정 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